안녕하세요. 현실 변호사 홍변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비밀 녹음에 관한 것인데요. 비밀로 녹음을 해도 될지, 비밀로 녹음한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지, 만약에 녹음을 비밀로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또 찾아보시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이거에 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신 변호사님들도 많아가지고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핵심이 그렇게 또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도중에 녹음을 하면은 그것은 합법. 만약에 내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을 몰래 녹음했다 그러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은데, 또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만의 그런 특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들어보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걸 녹음했으면 합법이고, 몰래 녹음했으면 불법입니다. 이제 규정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있는데요. 이 통신비밀보호법을 보시면 3조 1항에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라고 돼 있어요. 몰래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16조의 벌칙이 있는데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호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을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벌금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녹음 잘못하면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거예요.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오긴 하지만 벌금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별거 아닌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처벌은 굉장히 무겁다는 거. 약간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사람을 때리면 벌금 대충 한 50만 원 받습니다. 심지어 강제추행을 하더라도 초범의 경우에도 벌금 1,000만 원, 2,000만 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빈번하게 말이죠. 물론 이제 그런 처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벌금이 더 무거운 처벌 아니냐라고 혼동할 수 있지만, 벌금보다 징역이 훨씬 무거운 거예요. 집행유예라는 거는 그거를 받긴 받았지만 이 기간 동안 자숙하면 봐줄게 라는 거지, 그 형이 안 살아도 돼 그냥 끝 이거는 아니거든요. 아무튼 간에 이건 법조형이 상당히 셉니다. 만약에 내가 대화를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쓱 빠졌는데 녹음기가 계속 켜져 있다, 이런 경우에 처벌을 받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잘라서 말할 수는 없는 게, 예를 들면 내가 대화를 하다가 잠깐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다녀오는 그한 2, 3분 정도 녹음기가 켜져 있다 그러면, 또 내가 실질적으로 대화에서 완전히 빠진 건 아니잖아요. 잠시 빠졌을 뿐이고 구성원들도 내가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대화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대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는 대화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먼저 갈게 하고 나갔어. 그러면은 이거는 그때부터 나는 대화자가 아닌 게 명백하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내가 대화를 하다가 그때 켜놨어도 그거는 대화자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아마 처벌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이거에 관해서 굉장히 희한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로펌에서 같이 일했던 저의 동료가 당하는 거를 옆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한창 제가 이제 1년차 변호사 시절에 굉장히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하지만 저의 동료도 1년차였고요. 또 다른 동료도 1년차였습니다. 그 3명의 얼굴에 항상 그림자가 껴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를 이끄는 그 제가 존경하는 변호사님도 굉장히 정신이 없으셨던 그런 때였거든요. 민사소송에서 저희 전임자가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증거로. 근데 그게 이 불법 녹음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변호사는 나가고 이제 우리가 들어왔죠. 근데 이제 불법 녹음이 제출이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때 상대방 변호사가 그 사건을 맡았던 동료한테 어떤 짓을 했냐면, 이거 불법이니까 고소하면 징역 최소 1년이다. 이거 고소 안 할 테니까 허위의 진술서에 사인을 해달라 라고 그 동료 변호사를 압박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저희보다는 한참 선배였고 경력도 꽤 되신 분이었는데, 우리를 이제 1년 차니까 갖고 놀았던 겁니다. 그래서 허위의 진술서에 사인을 해야 되나, 안 그러면 우리 의뢰인이 처벌을 받을 텐데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 짓을 하다니 참 지금 보면 한심하죠.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변호사가. 그 당시에 저희 대표 변호사님께서 상대방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 뭐 몇 살이니? 그러지 말아라. 우리 변호사 이제 출석한 지 보름밖에 안 됐다 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는 망신살이 뻗쳤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거기서 더 이상 뭘 요구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녹음 파일이 증거 능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게 증거 능력하고 신빙성이라는 건데요. 증거 능력이라고 하면 아예 증거를 쓸 수가 없는 거고요. 제출을 하더라도 판사님이 다시 도로 가져가라고 하는, 판사님이 그걸 아예 보지를 못하는, 그거는 이제 증거 능력 자체가 없는 거고요. 신빙성은 다 보긴 봐. 판사님이 증거를 보고 여기에 얼마만큼의 그 신뢰도를 부여하느냐의 문제는 신빙성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통신비밀보호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제4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불법 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 감청에 의한 전기통신 내용의 증거 사용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 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 감청에 의하여 취득 또는 체록된 전기통신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자세히 보시면 불법 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그렇게 되어 있고 및 불법 감청에 의하여 취득 또는 체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증거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3조에 보시면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 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불법 검열과 감청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는 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증거를 쓸 수 없다는 거에 보면은 타인 간의 대화의 내용은 여기에 없어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거는 불법 검열에 의해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그리고 불법 감청에 의해 취득된 체록된 전기통신 내용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률에 의하더라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거는 증거로 쓸 수는 있다고 돼 있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형사소송에서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면서 불법적으로 이 증거를 수집했다 그러면 그건 아예 이제 유죄 증거를 사용할 수 없게끔 돼 있거든요. 만약에 형사소송에서 검사나 경찰이 수사관들이 몰래 대화를 녹음해가지고 그걸 증거로 사용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이 될 수 없을 겁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은 고소인이 그걸 녹음했다. 그래서 증거를 제출했다. 아, 나 처벌 받을래. 한번 나 이제 끝까지 갈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증거를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처벌을 받는 것은 별개로 하고 증거로는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도 당연히 증거를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처벌을 받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경험한 바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저는 저쪽에 거짓말을 하고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원고의 주장을 되게 부인을 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열받아서 내놓은 게 불법 녹음 자료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미 그 전에 상대방 변호사에게 우리 동료들이 한번 협박을 당한 뒤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 굉장히 숙지가 돼 있고 이미 단련이 된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상대방이 제출을 한 거예요. 우리로서는 그걸 보고서 어머, 우리 의뢰인의 말이 다 거짓말이었네? 라는 걸 깨달은 동시에 이거 어떡하냐? 상대방 이거 고소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심적으로 매우 힘들 텐데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증거에 따라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둘째치고 일단 이것은 불법이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보면 말도 이게 더듬네. 통신비밀보호법에 보면 3조 1항에 공개하지 아니한 타인과 대화를 녹음 청취 못한다고 되고 16조에 보면 1년 이상 10년 이상 징역이다. 이거 벌금도 없다. 주장을 하면서 거기서 한번 실험 정신을 발휘해서 주장을 해봤어요. 통신비밀보호법에 보면은 공개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4조에 보면은 여기에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쩌고 하면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가 제출한 이 불법 녹취록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라고 제가 주장을 해봤습니다. 판사님의 반응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전혀 귀담아 듣지 않으셨습니다.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